조선에는 한 가지 법도가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도 아래에서 같은 얼굴을 가진 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장터의 피비린내 속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그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는 왕의 자식이었으나 버려졌고 백정의 아들이었으나 숨겨졌습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는 그림자였고 왕이 죽으면 그는 증거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얼굴을 지우지 않고 그 운명을 거부한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구독을 먹고 사는 구독충이란 거 아시죠? 아이는 장터 끝자락에 비린내와 피냄새가 엉겨붙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정의 막사라 불리는 허름한 움막이었고 지프로 엮은 지붕 사이로는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돌쇠라 불렸습니다. 이름이라기보다는 부르는 소리였고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아비는 소를 잡는 칼을 들었고 어미는 피를 닦는 헝겊을 쥐고 살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 어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아니다. 어미는 그렇게 말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쇠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으나 해가 지면 반드시 맞는 매질과 낮은 숨소리로 그것을 배워갔습니다. 장터 건너편에는 관아가 있었고 관아 앞을 지날 때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말을 타고 드나드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늘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포도대장 민겸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도포를 입고 허리에는 칼을 찼으며 말 위에서도 한 번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 사내였습니다. 민겸은 장터를 지날 때마다 일부러 백정들의 자리에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백정들이 고개를 조아리면 그는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는 그 눈길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혐오도 연민도 아닌 마치 오래된 물건을 다시 보는 눈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군졸 하나가 백정의 칼에 손을 베인 일이었습니다. 군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곧 관아의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백정들은 줄줄이 묶였습니다. 돌쇠의 아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어미는 울부짖었고 아이는 어미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민겸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군졸의 손을 살폈고 백정의 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낸다. 군사들이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민겸은 아비를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겸은 더 자주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돌쇠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는 그를 아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칼은 줄 줄 아느냐? 돌쇠는 아비가 잡는 칼을 떠올렸으나 차마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민겸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먼저 배워야 한다. 그날부터 돌쇠는 밤마다 관아 뒤 헛간으로 불려갔습니다. 민겸은 직접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붓을 쥐는 법, 숨을 고르는 법, 몸을 세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백정의 아이가 글을 배운다는 것은 들키면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민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세상은 칼로만 바뀌지 않는다. 돌쇠는 민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눈은 늘 차가웠고 말수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쇠는 장터의 아이들보다 훨씬 또렷한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눈을 민겸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민겸은 술에 취해 헛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돌쇠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피는 숨지 않는다. 돌쇠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다만 그날 처음으로 민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왕의 건강이 위태롭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세자를 둘러싼 말들이 오갔고 포도청은 밤마다 분주했습니다. 민겸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돌쇠를 부르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쇠에게 궁궐의 지도를 그리게 했고 문지기의 동선을 외우게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까? 돌쇠가 묻자 민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다. 살기 위해서요? 그렇다. 어느 날 돌쇠의 어미가 쓰러졌습니다. 이를 오래 만진 탓에 손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의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백정에게 의원은 사치였습니다. 어미는 숨이 넘어가며 말했습니다. 사람 노릇하지 못해도 네 탓은 아니다. 돌쇠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한 밤, 민겸은 돌쇠를 데리고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겸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왕을 가까이 모셨던 자였고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내지 못했다. 돌쇠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민겸의 그림자는 돌쇠의 삶 깊숙이 드리워졌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백정의 아이로만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인연과 칼로 엮인 운명이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관아의 안쪽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볕이 들지 않는 방이었고 창이라 부를 만한 구멍 하나가 벽 위에 뚫려 있었습니다. 밤새 들리던 말발굽 소리와 군졸의 고함은 사라지고 대신 묵직한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낯선 이불이 흘러내렸고 손에는 굳은 살이 베어 있었습니다. 백정의 아이로 살던 몸과는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민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으나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눈을 떴느냐? 돌쇠는 급히 일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민겸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드나들 곳이다. 돌쇠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겸은 그런 돌쇠를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말을 아껴라. 이곳에서는 귀가 많다. 그날부터 돌쇠의 하루는 정해진 법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글을 읽었고 낮에는 몸을 단련했습니다. 밤이 되면 민겸은 그에게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게 했습니다. 포도청의 군졸, 관아의 서리, 궁으로 드나드는 하급 내관들까지 빠짐없이 외웠습니다. 돌쇠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알지 못했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묻는 순간 물을 자격이 사라진다는 것을. 어느 날 민겸은 돌쇠를 데리고 시체를 두는 곳으로 갔습니다. 형벌을 받고 죽은 자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피 냄새와 썩은 내음이 뒤섞여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민겸은 그의 턱을 붙들었습니다. 보아라. 민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들이 다 죄인이어서 죽었겠느냐? 돌쇠는 시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뜬 채였고 어떤 이는 입을 벌린 채였습니다. 민겸은 말했습니다. 대개는 운이 없었을 뿐이다. 그 말은 돌쇠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민겸은 돌쇠에게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백정의 칼과는 달랐습니다. 잘 닦인 칼이었고 무게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칼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민겸은 그렇게 말했으나
돌쇠는 그 말이 거짓임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민겸은 한 사내를 끌고 왔습니다. 도망친 노비라 했습니다. 사내는 손이 묶인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는 울며 불며 살려달라 했습니다. 민겸은 돌쇠를 보았습니다. 내가 묻겠다. 돌쇠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민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이다. 그날 돌쇠는 처음으로 사람의 비명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사내는 끝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민겸은 그를 군졸에게 넘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겸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어떠하냐?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되어야 산다. 그날 이후 돌쇠는 잠들 때마다 사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민겸은 점점 더 많은 일을 돌쇠에게 맡겼습니다. 문서를 옮기게 하고 누가 언제 관아에 들어오는지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모두 외웠습니다.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민겸은 그런 돌쇠를 볼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민겸은 돌쇠를 데리고 궁궐의 담장 근처까지 갔습니다. 밤이었고 달이 낮게 떠 있었습니다. 민겸은 담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안에는 네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 돌쇠는 담장 너머를 보려 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해라. 민겸은 낮게 덧붙였습니다. 저 안의 사람들도 너와 다르지 않다. 그 말은 위로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민겸은 처음으로 돌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네가 서야 할 자리가 있다. 돌쇠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운명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그는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관아에서 지낸 지도 몇 해가 흘렀습니다. 나이는 16을 넘겼고 몸은 이미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넓어졌고 눈빛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착함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민겸이 강제로 씌운 껍질이었습니다. 민겸은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돌쇠를 깨웠고 밤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가 보았던 것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돌쇠는 그 말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관아에는 새로운 인물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조 참판 윤세복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온화한 웃음을 띄었으나 말끝마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민겸과 윤세복은 자주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의 병세, 세자의 입지, 대신들의 줄서기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돌쇠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민겸의 목소리만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겸은 돌쇠에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관아 안 깊숙한 곳에서였습니다. 민겸은 직접 물을 끼얹으며 돌쇠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눈썹이 더 또렷해졌구나. 돌쇠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민겸은 손에 수건을 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을 숨기지 못한다. 그날 밤 민겸은 처음으로 돌쇠에게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리로 만든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백정의 아이라 불리던 얼굴은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민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얼굴로 살아남아야 한다. 며칠 뒤 궁 안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밤중에 쓰러졌고 대신들이 궁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포도청은 봉쇄되었고 민겸은 밤새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쇠는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윤세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었습니다. 참으로 묘하구나. 돌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세복은 가까이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네 얼굴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하구나. 그 말에 돌쇠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윤세복은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겁낼 것 없다. 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민겸이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민겸은 네게 칼을 쥐어주었을 것이다. 나는 네게 이름을 주겠다. 쇠는 처음으로 갈등했습니다. 민겸은 그를 살게 했지만 결코 자유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세복은 달랐습니다. 그는 달콤한 말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날 밤 민겸이 돌아왔을 때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쇠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선택 앞에서 얼굴이 달라진다. 그리고 단호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아직 선택할 수 없다. 민겸은 그날 이후 돌쇠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궁 안을 드나들게 했고 밤의 통로를 외우게 했습니다. 돌쇠는 점점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이 모두 한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처음 본 날 돌쇠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울 속의 사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으나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겸의 손이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보았느냐? 그 한마디에 돌쇠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길의 끝이 피로 이어져 있음을 말입니다. 왕의 얼굴을 본 뒤로 돌쇠의 밤은 더 이상 밤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좌에 앉은 사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숨을 고를 때마다 가슴 안에서 두 개의 심장이 뛰는 듯했습니다. 민겸은 그런 돌쇠를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엄격해졌고 더 자주 곁에 두었습니다. 흔들리면 죽는다. 그것이 민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궁 안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이 잦아졌습니다. 왕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고 대신들은 낮에는 충성을 말하고 밤에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윤세복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민겸 앞에서는 조심스러웠으나 돌쇠 앞에서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세복은 돌쇠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궁 담장 가까운 정자였습니다. 그는 수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천하다고 여기느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세복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핏줄은 숨길 수 있어도 얼굴은 숨길 수 없지. 그 말은 민겸의 말과 같았습니다.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세복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겸은 네게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오래 준비한 말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왕에게는 버려진 아이가 하나 있었다. 돌쇠의 숨이 막혔습니다. 윤세복은 그 반응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궁 밖으로 내쳐졌고 아무도 찾지 않았다. 돌쇠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어찌 믿습니까? 윤세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억해 두거라. 그는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왕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둘 다 살아있을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그 말은 협박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민겸을 이전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민겸은 여전히 가르쳤고 지켰고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길에는
언제나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밤 민겸은 돌쇠를 데리고 궁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의 침전 근처였습니다. 군졸들은 이미 물러나 있었고 어둠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이 끝이다. 돌쇠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엇의 끝입니까? 민겸은 한참을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나의 오랜 기다림의 끝이다. 그는 돌쇠를 침전 앞에 세웠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왕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겸은 돌쇠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너는 왕을 대신해 죽을 수 있다. 돌쇠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네가 살아온 이유다. 민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모든 것이 이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장터에서의 시선, 글과 칼, 궁의 지도, 얼굴을 확인하던 눈길들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이 됩니까? 민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쇠의 어깨를 세게 붙잡았습니다. 너는 선택받은 자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족쇄였습니다. 돌쇠는 침전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과 같은 얼굴의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이름 없는 자였습니다. 그 밤 돌쇠는 처음으로 민겸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오는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민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득 침전 안에서 기침이 멎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겸은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음을. 아직 피는 흐르지 않았으나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다음 밤이 오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붙이면 침전의 문이 보였고 문 너머에서 들리던 왕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숨은 가늘었으나 끊어지지 않았고 그 가느다란 숨이 돌쇠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날 아침 돌쇠를 깨웠습니다. 몸을 풀어라. 돌쇠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대답이 칼이 되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묵묵히 칼을 들고 마당에 섰습니다. 팔을 뻗고 허리를 세우고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침전 앞에 섰던 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칼끝이 떤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칼끝은 떨리지 않았으나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그 무렵 궁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왕의 병세가 잠시 호전되었다는 말이 퍼졌고 대신들은 다시 웃음을 띄었습니다. 윤세복은 더 자주 관할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민겸과 마주칠 때마다 공손했으나 그 공손함 속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세복은 돌쇠를 따로 불러 서고로 데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장부 사이에서 그는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리가 얼굴을 만든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세복은 장부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궁녀의 이름, 날짜, 그리고 아이 하나가 궁 밖으로 나갔다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윤세복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살아있다면 지금쯤 네 나이가 되었겠지.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돌쇠는 장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민겸의 그림자가 서고 문에 드리워졌습니다. 민겸은 아무 말 없이 윤세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윤세복은 웃으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저 예시를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민겸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민겸은 돌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본 것은 잊어라. 돌쇠는 고개를 숙였으나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겸은 한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윤세복은 뱀이다. 달콤한 말로 다가와도 결국은 삼킨다. 돌쇠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무엇을 바라십니까? 민겸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나는 빼앗긴 것을 되찾고자 한다. 그 말은 처음으로 들은 민겸의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돌쇠는 처음으로 왕의 침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겸과 내관 하나가 함께였습니다. 왕은 침상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더욱 말라 있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으나 왕의 눈이 그를 향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길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냐? 내관이 대답하려 했으나 민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 사람입니다. 왕은 다시 돌쇠를 보았습니다. 가까이 오라. 돌쇠는 발을 옮겼습니다. 침상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왕은 돌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죄가 많다. 그 한마디는 돌쇠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왕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으나 돌쇠는 자신에게 향한 말처럼 느꼈습니다. 침전을 나서며 민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돌쇠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윤세복을 가까이 하지 마라.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이미 선택의 길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민겸의 길은 피로 이어져 있었고 윤세복의 길은 말과 기록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길의 끝에는 같은 얼굴의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사실을 점점 또렷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가거나 누군가의 죄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궁의 종은 다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종소리가 그친 뒤에도 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침상에 누워 있었으나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귓가에는 종의 울림 대신 윤세복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기록과 말로 사람을 옥죄는 사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위에 민겸의 차가운 눈빛이 겹쳤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였으나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돌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새벽녘 민겸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나선다. 돌쇠는 칼을 챙겼습니다. 민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칼은 두고 오너라. 두 사람은 말없이 궁 밖으로 나섰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 장터에는 백정들의 피 냄새가 여전했습니다. 돌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민겸은 그를 곁눈질로 보며 말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느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겸은 장터 한쪽에서 늙은 백정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돌쇠의 아비와 함께 일하던 자였습니다. 늙은 백정은 돌쇠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아이냐? 민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 백정은 한참을 돌쇠의 얼굴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참 묘하구나. 그분과 닮았네. 돌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늙은 백정에게 은전 하나를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돌쇠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예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민겸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옮기며 말했습니다. 의심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확신은 얼굴을 본 날이었다. 그 말은 돌쇠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관하로 돌아오자 윤세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윤세복은 왕의 병세가 다시 급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대신들이 모이고 있으며 오늘 밤이 고비라 했습니다. 민겸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윤세복은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궁에 들여보내고 싶습니다. 민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사람이다. 윤세복은 태연히 웃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는 돌쇠를 향해 말했습니다. 왕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얼굴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 말은 유혹이자 위협이었습니다. 민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돌쇠에게 칼보다 무거웠습니다. 끝내 민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함께 간다. 그날 밤 돌쇠는 다시 침전에 섰습니다. 왕의 숨은 더욱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윤세복은 일부러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민겸은 돌쇠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왕은 힘겹게 눈을 뜨고 돌쇠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 놀람과 후회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왕은 떨리는 손을 들어 돌쇠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손은 끝내 닿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침전을 채웠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민겸의 손이 그의 등을 받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세복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 왕은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침전을 나오며 민겸은 돌쇠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기억해라, 왕의 말은 죄의 고백이다. 윤세복은 뒤에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다. 두 사내의 말은 같은 장면을 두고 전혀 다른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피를 요구했고 다른 한쪽은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돌쇠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결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그 결심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로만 살 수 없다는 생각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숨이 아직 이어져 있다는 소식이 궁 안에 퍼지자 조정의 공기는 더욱 탁해졌습니다. 살았다는 말은 안도보다 두려움을 먼저 불러왔습니다. 대신들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을 미루었고 그 사이에서 말은 부풀고 소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돌쇠는 그 모든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궁 안에서 노골적인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관들은 그를 스쳐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길을 거두지 않았고 군졸들은 수군거리며 그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민겸은 그런 시선을 일부러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돌쇠를 더 자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제 숨길 때가 아니다. 그 말은 보호처럼 들렸으나 돌쇠에게는 노출이었습니다. 윤세복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들 사이에 은근히 말을 흘렸습니다. 궁에 묘한 아이가 있다는 말, 왕과 닮은 얼굴이라는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게 달렸고 돌쇠의 이름 없는 존재는 점점 무게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겸은 돌쇠를 불러 앉혔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유난히 깊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곧 큰일이 난다. 돌쇠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됩니까? 민겸은 대답 대신 돌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여야 한다. 그 한마디에 돌쇠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윤세복도 돌쇠를 찾았습니다. 그는 술을 내오게 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운가?
돌쇠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세복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나 남의 두려움은 권력이 된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왕이 숨을 거두면 민겸은 움직일 것이다. 돌쇠는 민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윤세복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네가 입을 열면 많은 피를 막을 수 있다. 돌쇠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윤세복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진실이다. 그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유리한지 돌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내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왕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대신들은 침전 앞에 모였고 국문은 닫혔습니다. 민겸은 무장을 갖추고 포도청 군졸들을 배치했습니다. 윤세복은 대신들을 모아 대비책을 논했습니다. 그 와중에 돌쇠는 침전 가까운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내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린 채 낮게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지요. 돌쇠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내과는 돌쇠를 어두운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그 끝에는 민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때가 왔다. 민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침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왕의 숨이 점점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들어가라. 민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돌쇠는 발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윤세복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둘이 함께였습니다. 윤세복은 민겸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들여보내면 피가 걷잡을 수 없이 흐를 것이요. 민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미 흐를 피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돌쇠에게로 모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돌쇠는 숨이 막혔습니다. 선택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겸은 한 걸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너는 오늘을 넘기지 못한다. 윤세복은 그 반대편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입을 열면 너는 살아남는다. 그 말은 서로 달랐으나 결과는 같아 보였습니다. 살아남는다는 말 속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침전 안에서 큰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왕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장터에서 어미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 노릇하지 못해도 네 탓은 아니라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 사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이 나올지는 아직 그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으나 말은 곧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전 안에서 터져나온 숨소리는 길고 거칠었고 복도에 선 모든 이의 등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민겸은 칼자루를 더 깊이 움켜쥐었습니다. 윤세복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돌쇠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말은 부탁이었으나 명령처럼 울렸습니다. 민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다. 윤세복도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물러섰습니다. 돌쇠는 혼자 침전 앞에 남았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왕의 숨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에 이마를 대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미의 마지막 숨, 장터의 피냄새, 민겸의 가르침, 윤세복의 장부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그를 이 자리로 밀어넣었습니다. 돌쇠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돌아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서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밤을 새우는 서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록을 빌려야 한다. 서리는 돌쇠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장부를 내주었습니다. 돌쇠는 윤세복이 보여주었던 그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궁녀의 이름, 날짜, 아이,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으나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이는 살아서 궁 밖으로 나갔으며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아이의 생사는 오늘로써 확인할 수 없다고. 기록은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장부를 덮고 서리를 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서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시 침전으로 돌아왔을 때 민겸과 윤세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세복은 장부를 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했나?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습니다. 민겸은 짧게 말했습니다. 말해라. 돌쇠는 침전문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사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왕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돌쇠는 차분히 머물렀습니다. 대신 들어가 죽지도 않고 대신 살아나지도 않겠습니다. 윤세복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돌쇠는 낮게 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 말에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침전문을 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왕은 스스로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실 것입니다. 민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걸로 끝이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윤세복을 보았습니다. 그 죄를 이용하려는 자도 그 죄로 피를 씻으려는 자도 모두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윤세복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네가 감히.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도 아닙니다. 그때 침전 안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낮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겸은 문을 향해 달려가려 했으나 돌쇠가 앞을 막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민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세복은 침묵 속에서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왕의 죽음은 돌쇠의 얼굴로도 민겸의 칼로도 덮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궁 안에는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이 남았습니다.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그 기록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동쪽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미트 자궁은 곧바로 울음과 분주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의 붕어가 공식으로 선포되었고 종각의 종이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애도라기보다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돌쇠는 침전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탓에 다리는 굳어 있었으나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민겸은 이미 포도청 군졸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을 내릴 때 예전보다 짧은 말만 썼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으나 눈빛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세복은 대비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속은 분주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신의 선택 하나에 모든 것이 달린 듯 보였으나
해가 뜨자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세자의 즉위가 논의되었고 누가 공을 세웠는지가 오르내렸습니다. 돌쇠의 존재는 공식 자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침전 앞에서, 서고에서, 기록의 여백에서 민겸은 잠시 돌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궁을 떠나야 한다. 돌쇠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늦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민겸은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어디든 된다. 다만 이 얼굴로는 안 된다. 그 말은 보호처럼 들렸으나 여전히 명이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께서는 어찌 되십니까? 민겸은 짧게 웃었습니다. 나는 여기 남는다. 그 웃음에는 체념과 집착이 섞여 있었습니다. 끝을 봐야 한다. 그날 오후 윤세복이 돌쇠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네가 남긴 기록을 보았다. 돌쇠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세복은 낮게 말했습니다. 영리한 수였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언제든 다시 쓰일 수 있다. 그 말은 협박이었으나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윤세복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돌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궁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민겸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궁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길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길이었으나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은 돌쇠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낮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왕의 그림자도 백정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름 없는 사내였습니다. 그날 밤 민겸은 혼자 관아에 남아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빈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내 칼을 쓰지 못했군. 그러나 그의 눈에는 후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윤세복은 데뷔전에서 새로운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쇠를 완전히 잊지 못했습니다. 기록 속 여백에 남은 흔적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쇠는 장터 근처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피냄새는 여전했고 사람들의 시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의 얼굴로 세상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오면 새로운 이름 없는 싸움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주막을 나섰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장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소를 끌고 오는 자, 짐을 이고 가는 자, 값을 흥정하는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풍경이었으나 돌쇠의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 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군졸 몇이 사람들을 밀치며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앞장서니는 민겸의 부하였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쇠를 찾고 있는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터 한가운데에서 늙은 백정을 끌어냈습니다. 돌쇠가 예전에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백정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다. 군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뒤 민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늙은 백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무엇을 보았느냐? 늙은 백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얼굴이 닮았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민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문제다. 그 한마디에 돌쇠는 알았습니다. 민겸이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것을. 왕은 죽었으나 민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민겸의 시선이 그를 스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겸의 얼굴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묵은 피로가 있었습니다. 민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보내는 인사 같기도 했고 마지막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벗어나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앉아 한동안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물 위에 비쳤습니다. 왕의 얼굴도 백정의 아이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아이 하나가 돌을 던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맑았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미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람 노릇하지 못해도 네 탓은 아니라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피도 자리도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돌쇠는 강을 따라 길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누군가의 얼굴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궁에서는 그날도 기록이 쓰였고 민겸은 여전히 칼을 찼으며 윤세복은 말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강가를 떠나는 한 사내의 뒷모습은 그 누구의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래도록 물결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며칠을 걸은 뒤 돌쇠는 작은 고을에 이르렀습니다. 큰 길에서 벗어난 곳이었고 관아의 기세도 미약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잘 알았고 낯선 일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칼 하나를 꺼내보았습니다. 민겸이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쓰지 말라는 말도 쓰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 칼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고을 어귀의 주막에서 그는 품삯을 벌기 위해 마기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나무를 패고 때로는 밤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고 누구도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점에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막에 낯선 사내 둘이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으나 말투에는 관아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떠도는 말이 있더라. 다른 하나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왕을 닮은 사내가 사라졌다는 말이지. 그 말에 주막 안의 공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나무를 닦았습니다. 사내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얼굴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그러나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주막을 나섰습니다. 더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벽녘 길을 잡았습니다. 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었습니다. 발밑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숨은 차가웠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그는 민겸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보내는 인사 같기도 했고 놓지 않겠다는 다짐 같기도 했던 그 눈빛을. 며칠 뒤 궁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윤세복이 올린 장계 하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왕의 죽음 직전 상황을 정리한 기록이었으나 그 안에는 모호한 문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닮은 자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대신들은 그 문장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민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문장이 더 번지지 않도록 조용히 손을 썼습니다. 칼은 쓰지 않았습니다. 말과 침묵으로 끝냈습니다. 그날 밤 민겸은 홀로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옳았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며칠 머물렀고 어느 곳에서는 하루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밭을 갈고 아이를 얻고 세금을 걱정하는 얼굴들, 그 얼굴들은 왕의 얼굴과도 자신의 얼굴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길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넘어져 무릎이 까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에는 궁도 칼도 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물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선택이 아직 그의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깊어갈 즈음 돌쇠는 다시 강가에 섰습니다. 처음 궁을 떠나왔을 때 보았던 그 강이었습니다. 물빛은 차가웠고 바람은 살을 에웠습니다. 그는 강가에 서서 오래도록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 많은 길을 걸었고 많은 얼굴을 보았으나 결국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도망쳐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마을에서는 장작 타는 냄새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니 민겸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고 도포 자락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민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께서 어찌 여기에? 민겸은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을 보러 왔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그 틈을 채웠습니다. 민겸은 이윽고 말을 이었습니다. 조정은 잠잠해졌. 윤세복도 제자리를 찾았다. 그 말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쇠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으셔야 합니다. 민겸은 피식 웃었습니다. 너는 놓았느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쥐고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겸은 그 말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돌쇠에게 주었던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이것을 거두러 왔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제 것이 아닙니다. 민겸은 칼을 바라보다가 강물에 던졌습니다. 칼은 소리 없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민겸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을 미워했구나. 그 말에 돌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겸은 강가에서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 돌쇠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민겸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돌쇠의 가슴은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해가 지자
돌쇠는 강을 건넜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이름을 묻는 이에게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떠돌이입니다. 그 말은 거짓도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의 자신이었습니다. 훗날 조정의 기록, 어디에도 백정의 아들이나 왕의 그림자에 대한 글은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해 어느 날 왕은 죄를 안고 죽었고 대신들은 자리를 나누었으며 백성들은 밭을 갈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간 한 사내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짓누르는 것은 피도 신분도 얼굴도 아니라는 것을, 끝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그의 삶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은 오늘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씻어가며. 그렇게 이야기는 종결되었고 에필로그를 들려드리며 막을 내립니다. 왕은 죽었고 조정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기록에는 남길 것만 남았고 남길 수 없는 것은 지워졌습니다. 얼굴이 닮았다는 말은 끝내 사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칼을 거두었고 누군가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사내는 이름 없이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되지 않았고 대신 죽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흐르나 그 얼굴만은 끝내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